네, 잘 쉬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이론적인 정보 좀 하고 갈게요.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수수료, 운반비, 수입하면 관세, 보관료, 하역비, 이런 설치비, 기계장치 같은 거, 땅을 샀을 때 토지를 정지한다, 땅을 정리한다, 정지비용, 이런 쉬운 전비, 그런 것들은 모두 지금 매입하는 자산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입할 때 등등 따라다니는 부대 비용들은 해당하는 매입하는 자산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요게 제1의 원칙인데 예외 단기 매매 증권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은 매입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900번대 비용을 씁니다. 처분 시에는 비용을 다 따로 잡으면 돼요. 그런데 대신 지급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100만원어치 내다 팔 거예요. 대변에 제품 매출해요. 어떻게 해요? 외상으로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00만원에 팔기로 했는데, 자,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트럭 아저씨가 선불로 주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물건을 싸게 팔아서 운반비를 그쪽 사가는 사람이 내기로 했는데, 그래서 운반비 5만원을 현금으로 만약에 준다면 나중에 얘야 나한테 5만원어치 더 줘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상값을 더 받으면 되죠. 다시,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파는데 그쪽이 지불해야 될 운반비를 내가 지불했다면 나중에 외상값 줄 때 나한테 더 줘야 돼, 이러면 되고, 내가 내야 될 걸 그쪽이 냈다면 내가 나중에 갚을 때 더 줄게, 이렇게 해서 외상값에다가 가감하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7-7, 상품이나 원재료는 주로 매입하는 거고 내다 팔 때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로 해요. 상품 사와서 상품 매출하고요, 원재료 사와서 제조 생산한 다음 제품 매출하죠. 이렇게 사올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매입한 상품이나 원재료에 하자가 생겨서 되돌려 보냈다. 매입, 환출. 그렇게 매입한 상품이나 원재료에 하자가 생겨서 외상 매입금을 깎기로 했다. 외상값을 깎았다. 값을 깎았다. 매입 애누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누리, 이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 그때 애누리하고는 달라요. 그 애누리는 만원에 파는 걸 에이 깎아줘, 그래서 9,500원, 9,000원 이렇게 사는 게 애누리고, 우리 회계상 나오는 매입 애누리는 이 매입한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값을 깎는 거예요. 달라요. 그 다음 매입 할인은 이렇게 매입한 매입할 때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그 외상 매입금을 일찍 갚았더니 일찍 갚아서 좋아요 하고 할인해 준 거, 값을 깎아 준 거예요. 덜 갚아도 된 거. 다시, 매입 애누리는 매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값을 깎는 거고, 매입 할인은 외상 매입금을 일찍 갚았더니 할인해 주더라. 외상 거래를 하게 되면 2달 있다 갚을게요, 서로 그런 약속을 해요. 그런데 10일 안에 갚으면 2% 할인해 준다 등등 그런 약정이 있거든요. 그걸 말해요. 그 다음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했을 때 나도 매출한 물건에 하자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한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되돌아왔다. 매출한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서로 외상값을 깎았다. 서로 덜 주고 덜 받으면 되니까 역시 외상 매출금을 일찍 회수하게 되어서 나도 기분 좋게 깎아줬다. 요거는 하자가 생겨서 깎는 거, 이거는 외상값을 서로 일찍 갚아서 깎아준 거. 값을 깎는 거라도 서로 좀 달라요, 경우가. 자, 출발. 39번. 원재료를 50만원어치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그런데 운반비 3만원이 들어서 현금으로 줬다네요. 그럼 이제 원재료를 사와 볼까요? 원재료 사와요. 얼마치? 50만원어치가 아니라는 거죠. 매입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은 매입하는 자산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53만원어치 사와요. 그런데 외상은 얼마 줬어요? 외상값은 얼마 갚으면 되냐면 50만원만 갚으면 되고, 현금 3만원, 운반비는 지금 줬거든요. 자, 사오는 원재료는 53만원인데 갚을 외상값은 50만원인 채로 출발합니다. 40번. 그렇게 외상으로 매입한 원재료 중에서 파손품이 있어서 3만원어치를 되돌려 보냈다. 되돌려 보냈다라는 건 매입 환출인데, 되돌려 보내기만 한 게 아니라 나도 외상값을 서로 상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돌려 보냈다라는 것만 강조되었긴 하지만 반대쪽에는 역시 값을 같이 깎을 겁니다.
자, 그래서 대변에 원재료 되돌려 보냈어요. 그리고요, 외상 매입금을 같이 상계했어요. 얼마치? 3만원어치. 에코 여기 더하기 안 넣었군요. 자, 3만원어치 값을 깎고요. 왜요? 원재료에 파손품이 생겨서 되돌려 보냈거든요. 이렇게. 그럼 얼마? 3만원. 이렇게 분기하게 되면 울랄라 매입 환출은 언제 쓰나요? 그럼 사실은 원재료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원재료에 대한 매입 환출이라는 계정을 쓰기는 해요. 매입 환출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매입 환출이 일어났다라고 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K-랩의 실무 프로그램 화면인데 메인 메뉴 중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를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 원재료한테 날아갈 거예요. 원재료한테 날아오면 자, 원재료 여기까지 원재료 매입했다가 매입 환출됐어요. 또는 매입 애누리 됐어요. 이 계정은 실무적으로 물건이 돌아가고 값을 깎았다. 그냥 값을 깎았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계정으로 써요. 우리는 이론상으로 매입 환출은 뭐고 매입 애누리가 뭔지 따져서 기억해야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하나로 써요. 요건 뭐예요? 외상 매입금을 일찍 갚아서 할인받았다. 요런 건데 매입 환출 및 애누리가 여기도 있고 뭐 이런 데도 있는데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여기도 있고 매입 환출 애누리 그리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매입 환출이라는 게 떠요. 우리가 입력하고자 할 때. 그러면 뭐에 관련된 걸 써야 되냐면 원재료에 관련된 매입 환출이라는 걸 찾아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오지도 않은 상품을 매입 환출했다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기억하기도 하니까 잘못되게. 그래서 요걸 고르지 않으면 틀려요. 이걸 고르면 이걸 골라야 해요. 자, 어쨌든 매입 환출이 일어나긴 했는데 원재료에 매입 환출이 일어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매입 환출이 발생하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감해요. 알아서 차감. 자, 볼게요. 방금 자산이 차변에서 증가했어요. 그런데 자산이 줄어들고 있죠? 대변이에요. 자, 매입 환출은 사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이 증가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빼요. 빼는 효과. 어머, 무슨 말이래니? 자, 보세요. 자산이 감소하는 건 대변에서 감소하긴 하는데 지금 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뭐래니? 계속 들어도 모르겠어. 자, 일단 그럼 가요. 원재료가 대변에 나갔어. 근데 나갔을 때 그 원인을 쓰느라고 매입 환출이라는 계정을 써.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요. 실제 사온 금액은 원재료가 53만 원이지만 사왔다가 되돌려 보낸 게 있으니까 이 금액을 뺀 만큼이 순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자, 53만 원어치 사왔지만 환출이 3만 원어치 됐다. 지금 이 상황에 원재료의 순매입액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50만 원이요. 이렇게 답을 달게 된다는 겁니다. 이론에 그렇게 계산하라고도 나와요. 계속 이어갈게요. 또 있다가 보니까 몇 시간 있었니까 외상으로 매입한 원재료 중에 품질 불량이 일어나서 3만 원어치 애누리를 받았다. 이 애누리를 받았다는 건 외상 매입금을 깎았다라는 거예요. 물건의 행방은 중요하지 않아요. 외상 매입금을 깎았다 이렇게. 자, 외상 매입금 역시 또 3만 원 깎아요. 왜요? 이번에는 매입 애누리가 일어났어요. 물론 원재료에 관련된 매입 애누리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계정이긴 해요. 얘가 발생해도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얘가 발생해도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렇게 쓰긴 해요.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해야 되니까.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순 매입액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면 53만 원어치 매입했다가 3만 원, 3만 원 이런 마이너스 상황이 발생해서 6만 원을 차감한 46만 원어치가 순 매입액입니다. 이렇게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그렇다면 외상값은 얼마 갚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외상 매입금은 처음에 발생할 때 53만 원이 아니었어요. 50만 원이 발생했다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3만 원, 3만 원 하고 또 뺐죠. 그럼 현재 이제 얼마 갚으면 되는지 계산을 해볼까요? 50만 원에서 6만 원 빼니까 44만 원을 갚으면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갚습니다. 외상 매입금 44만 원 남은 걸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갚았더니 2만 원을 할인해 주더라. 그래서 나머지만 현금으로 줬다. 자, 대변에 현금 나가는 게 쉬우니까 그거부터 써요. 얼마 나가요? 44만 원 갚는 상황에 2만 원 적게 갚으니까 42만 원을 갚게 되었어요. 자, 42만 원을 갚게 된 이유는 자변에 외상 매입금 40 얼마요? 이때는 44만 원이라는 거죠. 맞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50만 원 발생했다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줄어서 44만 원 갚게 되었는데 그걸 또 다시 일찍 갚았더니 2만 원 할인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외상 매입금을 42만 원만 갚으면 아직도 이 거래처에 잔액이 2만 원 있어요 라고 잔액이 대변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부채가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2만 원만 나갔어. 대차 차익이 나면 안 되니까 대변에 2만 원 왜 덜 나갔나요? 매입금을 할인받았거든요. 물론 원재료 관련 이렇게 외상 매입금을 일찍 갚아서 할인받았어요 라고 써요. 자, 그러면 원재료 순 매입액을 구할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를 반영해서 8만 원어치 차감된 성격들이 등장했으니 45만 원어치가 순 매입액이다. 공식 나옵니다. 출발.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 원재료 50만 원에다가 사실은 매입 운임 더했어요. 3만 원의 운반비 그리고는 매입 환출 발생했어요. 에코 환출 또 매입 애누리 마지막으로 매입 할인도 발생했어요. 그럼 빼는 거예요. 매입 운임은 포함하고요. 우리 원재료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포함 안 됐죠. 포함하여 처리하고 나머지 것들은 뺀다. 그러면 순 매입액이 나온다. 이번에는 매출을 해볼까요? 제품 50만 원어치 외상으로 매출했는데 운반비 5만 원이 발생해서 현금 줬다. 제품 5만 원어치 먼저 팔아볼까요? 제품 매출 50만 원어치 했어요. 그걸 외상으로 팔았군요.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더하기 50만 원. 운반비가 발생해서 현금 나갔대요. 자, 현금 나간 것도 마저 써야 해요. 현금은 어떤 걸로도 대체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 5만 원은 어떻게 해야지? 외상 매출금에 더할까? 아니면 뭐 어떻게 얘한테서 더할까? 이렇게 아니고요. 매출할 때는 보이는 대로 다 분기하시면 돼요. 매입할 때만 포함한다이지 매출할 땐 다 따로 처분합니다. 자, 운반비 발생했다고 쓰면 돼요. 매출할 때니까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걔네가 부담해야 되는 운반비를 내가 부담한 상황이라면 얘야 나중에 외상값 갚을 때 더 줘라 하고 여기다 55만 원 하면 돼요. 나중에 물건은 50만 원어치 팔았는데 외상값은 55만 원 받을 거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지금은 내가 부담하는 걸 내가 냈다. 뭐 이런 거에 해당해요. 따로따로. 자, 그렇게 50만 원어치 매출한 물건 중에 견본하고 다르다고 해서 5만 원어치가 반품되어 왔대요. 나간 제품이 돌아왔대요. 자, 제품 매출 관련한 매출 환입이 발생한 거예요. 얼마? 5만 원. 대변에는요. 그 대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외상 매출금을 깎아야겠죠. 나도. 물론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환불해 주거나 뭐 그러겠죠. 자, 외상으로 매출한 제품 중 품질 불량으로 3만 원이 또 애누리 되었다. 뭐가 되었어요? 제품이 다시 물건에 하자가 생겼대요. 제품 매출한 것에 매출 애누리가 생겨서 얼마? 3만 원. 값을 깎아야 돼요. 얘를 하고 3만 원 이렇게 다시 물건 팔았는데 되돌아왔어요. 물건 팔았는데 하자 생겨서 값을 깎았어요. 그러면 여기도 매출 애누리 시켜주고 외상값도 깎아주고. 자, 정리해 볼까요? 50만 원어치 팔았다가 환입이 5만 원어치 생기고 애누리가 3만 원어치 생긴 상황에 이 상황에 순 매출액은 하고 물으면 8만 원을 차감한 42만 원이요 라고 하면 되고. 자, 외상값은 얼마 갚아야 하나요? 50만 원이 최초로 발생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값을 깎았다면 역시 외상값도 42만 원을 갚으면 된다. 그런 상황에 외상 매출금을 50만 원에서 8만 원을 차감한 42만 원만 회수하면 된다. 자, 그 상황에서 일찍 갚아서 저쪽이 나한테 일찍 갚아서 2만 원을 할인해 줬다. 그리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차변에 현금 얼마 들어와요? 40만 원 들어오죠. 그렇지만 외상값은 얼마 줄여야 돼요? 42만 원 줄여야 되죠. 그죠? 받을 값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어머, 2만 원이 덜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출금을 할인해 주었거든요. 역시 이것도 제품 매출에 붙어 있는 계정을 써야 해요. 요렇게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순 매출액 구하라고 하면 매출 50만 원 발생했다가 환입 5만 원, 애누리 3만 원, 할인 2만 원 발생했다면 40만 원이 순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거 이론에 못 씁니다. 얼마인지. 자, 그러면 순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다가 자, 매출 운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출 운임은요. 더해도 틀리고 빼도 틀려요. 완전 다른 비용입니다. 운반비라는 다른 계정을 씁니다. 자, 거기에 매출 환입이 발생하면 빼고, 아이쿠, 환입이 발생하면 빼고, 매출 애누리 발생해도 빼고, 매출 할인 발생해도 빼고, 이렇게. 얘와 다 세트인데 얘는 더하고 얘는 빼. 이거 아니에요. 얘는 더해도 틀리고 빼도 틀려요. 전혀 다른 비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건을 사왔다가 또는 팔았다가 환입, 환출, 애누리 할인되었을 때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 그런 것들을 해보았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